사랑하는 강원특별자치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박윤미 의원님,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이승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고운리 행정복합타운 추진 사업을 먼저 다루고자 합니다. 이 사업으로 인해 서로 신뢰해야 할 도와 춘천시가 갈등을 빚고 있고 춘천시는 비판받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결코 정쟁을 벌이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춘천 출신의 도의원으로서 1조 4천억이 넘는 예산이 투입되는 도청사와 행정복합타운에 대해 준비된 자료를 근거로 사실을 확인하고 평가하며 도정질문을 통해 다시 한번 사업성 검증을 하고자 함을 서두에 명확히 말씀드리고 도정질문을 본격 시작하겠습니다. 김진태 도지사님을 발언대로 오십니다.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진태 도지사입니다. 네, 기자님 도정 질문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네,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그리고 저도 좀 부탁을 드리는데요. 우리 보장된 답변 시간을 좀 존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물론입니다. 네, 먼저 시계를 돌려서 행정복합타운 발표 시점으로 가보겠습니다. 지사님께서 2022년 12월 발표하신 개발계획 영상을 먼저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1단계는 이제 도청과 도의회가 공격하게 되는 바로 그 부지입니다. 10만 제곱미터가 되겠고요. 2단계로는 다른 공공기관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부지입니다. 이 순환도로에 면한 약 30만 제곱미터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플러스 알파, 결국 2 플러스 알파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상업, 업무, 미디어 타운 지구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울 상암동에 가면 디지털 미디어 시티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 개념으로 상업, 업무, 미디어 타운을 조성하려고 합니다. 네, 이 당시에 담화문 때 발표하실 때 아파트 4,700세대에 관련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인정하시죠? 아니 그거는 그 예, 다음 장 보겠습니다. 상업 업무 지구에 다 포함된 것으로 봐야 되는 겁니다. 구체적인 네. 그때 설명은 없으셨습니다. 지사님께서 서울 상암 디지털 미디어 시티, 한국은행 같은 인구 유입을 그런 열정 가지시고 반영된 개발 계획을 말씀하셨다가 어느 순간 예고도 없이 아파트 개발 사업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미디어타운 공공시설 부지가 왜 아파트 4,700세대의 부지로 변경됐는지 도민들도 그렇고요. 춘천 시민들도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개발 사업이 변경된 이유 정말 무엇인지 이 자리에서 밝혀주시기 네, 바랍니다. 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제가 어제부터 아주 줄기차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미니 타운을 하나 만드는 30만 평을 채우는 그런 건데요. 아파트가 없이 그러면 가능하겠느냐? 예?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그거를 담당해야 될 강원개발공사가 빚이 많고 뭐가 그 구조가 어렵다 해서 다 같이 우리 고민하는 거 아닙니까? 지사님, 그러면 왜 그 당시에는 자, 또 지금 이런 식으로 그런 하는데요. 생각을 왜 안 하셨는지? 제가 그냥 답변을 합니다. 네. 다 끝나고 좀 얘기해 주세요. 그래서 지금 또 얘기하다가 맥이 끊겨버렸네요. 그 아파트 이제 그런 것을 하는데 그런 거 없이 이거는 어차피 아파트를 분양하는 것도 아니에요. 강원개발공사가 토지만 분양하는 거예요. 수익을 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예산으로 하는 것도 아니에요. 거기서 뭐 대출을 받고 뭘 해서 그 안에서 토지 분양을 해서 그 수익을 채워 넣는 구조입니다. 그거를 우리만 말하는 게 아니고 지방 공기업 평가원에서 오랜 동안 그걸 검증을 한 결과 야, 그 정도면은 통과. 수익이 한 600억 원 정도는 626억 수익을 거둘 수 있다. 그래서 진행을 하려고 했던 겁니다. 네,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 잠깐만요. 거기까지 그런 것 좀 조심해 주십시오. 지사님, 다음 아닙니다. 다음 장이 제가 그냥 답변하는 거고요.
의원님은 의원님에 맞춰서 질문하시면 됩니다. 거기에 언제까지 맞춰서 답변을 들어야 될까요? 우리 20분에 있는 거 제가 알아서 그냥 하겠습니다. 제가 이 회의 규칙까지 가지고 왔는데요. 이게 지금 주도권 토론이 아닙니다. 그냥 상호 서로 균형 있게 교대로 그냥 질문하시고 답변하시고 하면 됩니다. 답변 저는 이게 충분히 하신 것 중요하다고 같거든요.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서 제 시간을 일부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돈을 벌어야 되는 구조기 때문에 아파트가 들어간 것이고요. 우리 강원도만 무슨 중불나게 이런 아파트 사업을 하려고 하느냐? 제가 얘기 드렸죠. 다른데 300만 평씩 하는데 보통 한 군데서 4만 호를 짓습니다. 4만 호. 전남도 그렇고 충남도 그렇고 그렇게 돼서 이게 지금 하게 된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처음에 발표할 때 왜 그거는 빼놨냐? 이런데 지금 문제가 있는데요. 저기에 그 상업 업무 미디어 타운 등 우리가 제출한 그 보고서 어떤 계획서에도 등이 있습니다. 그때 처음에 이거를 그 마스터 플랜을 하는데 아파트 몇 호를 짓고 이것까지가 준비가 돼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하나 그때는 여쭤볼게요. 그 그 당시에 그러면 청사 춘천시장님하고 그 선정위원회에서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자 이제 되셨던 거예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청사 선정위원회에서 부지 선정위원회에서 고은리부지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결정하고 하루인가 이틀 뒤에 이거를 우리 도민 여러분들에게 발표를 하면서 이 30만 평의 도청만 딸랑 가는 게 아니고 공공기관, 상업시설, 업무시설 이런 걸 해서 복합타운으로 간다는 그랜드 마스터 플랜을 제시한 겁니다. 자, 그러면 본 의원이 좀 전에 지방공기업평가원의 타당성 보고서 그 말씀 네. 하셨잖아요. 거기 네. 통과했다고. 그걸 좀 살펴봤습니다. 네,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데 큰 영향력을 미치고요. 통과 못하면 사업을 못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 맞죠? 네. 네네.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지방공기업평가원 평가에서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주거용지를 최대한 확보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좀 무리수를 둔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추측하는 면이 있습니다. 잘못된 추측입니까? 뭐 제가 뭐 답변할 사항이 아닌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본 의원은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미디어 타운이 왜 주거지역으로 바뀌었나 너무 궁금해서 서면 질문을 한번 해봤습니다. 도의 답변을 한번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도청, 법원, 검찰청이 타 지역에서 춘천으로 지금 오는 게 아니고 춘천 시내 그 시에서 그 내 안에서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런데 주거를 포함한 정주 여건 조성이 필수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거 기능이 없으면 주말 및 야간 공동화 등의 사회적 문제가 발생한다. 근데 행정복합타운 구역은 걱정이 되고 지금도 임대 매물 원도심에는 넘치고 있고요. 그리고 4,700세대가 만약에 분양이 잘 돼서 10,000명 이상 2.5명으로 한 세대당 치고 10,000명 이상 고은리로 간다. 그랬을 때 다른 지역에서 움직이는 거거든요. 춘천 시내 안에서. 그러면 다른 지역 아파트값 떨어지거나 그 지역마저도 공동화될 소지도 있습니다. 춘천시 입장에서는 되도록 그렇게 방치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왜 4,700세대 아파트가 등장하고 어떤 상황들이 만들어지는지 이렇게 등장함으로 해서 어떤 상황들이 만들어지는지 그 평가원 타당성 검토를 근거로 해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다음 장 한번 보겠습니다. 경제적 타당성. 지금 보면은 경제적 위쪽의 타당성은 지금 부적합이고요. 재무적 타당성은 적합입니다. 그래서 전체를 합쳐서 보통으로 통과가 됐습니다. 이 내용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십니까? 뭐 나중에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왜 본 의원이 춘천시가 적자 이렇게 표기를 했냐면 행정복합타운의 경제적 지금 순현재 가치 지금 이게 칸 쳐 있는 저 부분이요. 마이너스 9,421억입니다. 그리고 재무적 순현재 가치는 37억입니다. 이 말이 어떤 뜻인가요, 지사님? 나중에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다음 장 볼게요. 공기업 평가원의 평가 의미는
아주 단순합니다. 이 경제적 순현재 가치는 춘천시 입장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재무적 순현재 가치는 강원개발공사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바꿔 말하면 춘천시 입장에서는 행정복합타운 사업을 이러한 형태로 해서는 지금 이 사업 하면은 안 좋다. 춘천시 입장에서는. 그리고 강원개발공사는 그래도 37억 흑자 기대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강원개발공사는 이 사업 해도 괜찮은 거죠. 그러면 지금 이제 지사님 입장이니까 강원개발공사 입장을 더 생각할 수밖에 없을 텐데 만약에 입장을 바꿔서 춘천시장이시다. 마이너스 9,421억 이렇게 지금 검토 보고서 결과가 나왔는데 이런 상황인데 그대로 하자는 대로 수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이제 답변 의견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여기가 춘천시 의회인지 우리 질의하시는 분이 춘천시 의원인지 정말 의심이 들 정도로 그걸 대변을 하고 계시는데요. 뭐 좋습니다. 지금 내일 그 협의체에 나와서 모든 기관들 다 하고 싶은 얘기를 하라 그래도 뭐 거길 뭐 나온다 만다 이러면서 뭐 하여튼 뭐 좋습니다. 거기에 대해 이제 답변을 하겠습니다. 이게 정말 뭐 답변할 얘기가 한두 개가 아닌데요. 첫째, 아까 미디어 센터를 없애고 아파트를 짓는다? 누가 미디어 센터를 없앤다고 합니까? 그런 식으로 왜곡하지 말아주시길 바랍니다. 미디어 센터 아주 중요한 부분이고요. 없앤다는 말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방 공기업 평가원, 우리의 이런 공공기관에서 6개월 이상 검증을 해서 통과를 시킨 겁니다. 여러 가지를 다 종합해서 보통이라는 수준으로 해서 통과시키고 626의 그 수익을 거둘 수가 있다고 했는데 그거를 받아든 우리 강원도에서는 야 이게 문제가 많은데 이걸 왜 이거를 통과라 그러는 거야?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이거는 우리가 영월 삼척 고속도로가 통과됐는데 야 그 경제성 0.2밖에 안 되는 거를 어떻게 이거를 한다고 하는 거야? 그러면 그거 국고 손실이 오고 그 경제적으로 안 되는 건데 무슨 다른 정책성만 가지고 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똑같은 기관이 그 강북에 있는 그 어디죠? 우두동에 대해서는 미흡 판정을 내린 그렇게 엄격한 기관이에요. 그런데 고은리에 대해서는 626억 원이나 수익이 예상되니까 이거는 통과를 시켜준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는 정말 이건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리고 정말 우리 이거 놓치면 안 되는 게요. 제가 어제부터 말씀드렸습니다. 이 행정복합타운에 대해서 저한테 와서 이러실 이유가 없어요. 왜 없습니까? 없어요. 지금 이게 신청을 우리가 해놨고 사업 제안을 신청했는데 춘천시에서 이거는 뭐가 이렇다 저건 저렇다 해서 협의를 요청한다거나 보완을 해달라고 했으면은 제가 이런 얘기 못하죠. 그러면 이게 이런 겁니다 저런 겁니다 다 설득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그냥 이렇게 온 거를 우리가 낸 거를 다시 돌려보냈어요. 반려. 그럼 행정적으로 어떻게 된 거죠?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서 우리가 다시 그거를 이게 말이 됩니까 해서 이걸 다시 신청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러면 뭐 왜 그때는 신청했냐? 이미 반려된 걸 가지고 그걸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실 일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사님,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좀 마무리하겠어요. 마무리를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이런 상태에서 춘천시의 입장에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이것을 우리가 유지하기 위해서 도청에 대해서만 일단 신청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더 우리도 설득할 그럴 의무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뭐 아파트를 왜 어떻게 하냐 저떻게 하냐 그러는데 저는 묻고 싶습니다. 고은리는 춘천시 아닙니까? 고은리 4,700세대가 다 들어오면은 춘천시가 난리가 납니까? 제가 홍천으로 갑니까? 화천으로 도청을 옮깁니까? 이거는 정말 이렇게 봐야 되는지
아주 심각한 그 회의감이 듭니다. 그런데 춘천시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고은이만을 놓고 볼 수는 없습니다. 춘천시 전체를 놓고 행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입장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아 그렇게 자, 입장 차이가 7번 있어서 보겠습니다. 7번 보여주십시오. 자 거기에 대해서도 제가 한 말씀 지사님, 하겠습니다. 7번 보고 질문 네, 드리면 그러세요. 답변하십시오. 그러면 하세요. 지금 원도심 쇠퇴 우려가 있으니까 대책이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은 원도심 공동화 대책 답변을 요청을 했을 때 계획 단계로 재정 계획 미수립 계획 단계라고 하셨어요. 22년 그때 그 발표하실 때만 하더라도 계획 얘기하셨거든요. 원도심은 어떻게 하겠다고. 근데 3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계획 단계. 그러니까 계획이 제대로 나와 있지 않으니까 재정 당연히 나와 있을 수가 없죠. 이것도 춘천시하고 협의하셔야 되는 부분이죠. 자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원도심 뭐를 물어보셨는데요. 저는 춘천시의 반려 사유에 대해서 뭐라고 그거를 지금 얘기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또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러면 제가 우리 또 이거 보고 계시는 도민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렇게 문제가 많고 그렇게 하다고 하는데 그거를 보완을 요청한 것도 아니고 반려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결국 거기는 행정복합타운을 하지 말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춘천시에서는. 그러면 남은 거는 뭡니까? 도청을 거기로 오지를 말라거나 아니면 도청만 오라거나 지금 이렇게 되는데요. 그러면 만약에 거기로 도청만 가게 되면 30만 평으로 지금 다 묶어놓고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이러저래 문제가 많다고 해가지고 거기 도청만 간다. 우리 대한민국에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되면 누가 덕보겠습니까? 거기 땅 가지신 분들만 완전히 신나는 거예요. 수십 배 집가가 폭등할 거고 거기 마음대로 뭐가 들어오고 하는 거를 말릴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강원특별자치도가 돼서 고심고심 끝에 그래 우리 수부도시에 이참에 한번 그만한 위상도 갖추고 춘천 도시계획에 외연도 좀 넓히자고 해서 가서 좀 넉넉하게 잡고 다른 타시도에 넉넉하다는 게 다른 타시도에 비해서 10분의 1 수준 우리가 운영할 수 있는 그거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런저런 문제가 많다고 하면 도청만 딸랑 오라는 건지 지사님. 제가 정말 더 묻고 싶습니다. 근데 자꾸 그렇게 다른 그 타 광역을 비교를 하시는데요. 다른 타 광역 지금 계속 경북, 전남, 충남 얘기하시잖아요. 네. 그렇죠? 네. 거기서 도청 이정한 거는 춘천시처럼 그 지역에서 지역 그 안에서 움직이는 겁니까? 다른 데로 가는 광역시가 거죠. 됐잖아요. 지금 대전, 광주 다 되고 광역시가 됐으니까 당연히 광역이 되는 거니까 당연히 다른 지역으로 도청이 이전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거하고는 다른 거죠. 춘천은 춘천시 내에서 아이고. 지금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그게-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저도 8번을 보겠습니다. 아, 그거 중요하니까 그거 제가 아니, 좀 왜냐하면 답변 아직 좀 많이 하겠습니다. 남았는데 지금 지사님 때문에 제가 끝까지 못 가면 그거 지사님 책임지실 거 잠깐만요. 아니잖아요. 그거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자, 지사님 30분 이거 동안 봐주십시오. 30분 동안 우리 의원님께서 준비하신 거 다 하시고요. 저는 제 시간만 쓸 뿐입니다. 그러니까 잠깐만요. 이거 보고 말씀하십시오. 아닙니다. 이건 주도권 토론이 아니라니까요. 제가 지금 11분이 남았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짧게 답변을 하겠습니다. 자, 다른 데는 다른 도시로 갔으니까 그렇고 우리 춘천은 그렇다? 그 말 자체에 답변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 있는 이 도청을 원주로 옮기자고 했습니까? 화천으로 옮기자고 했습니까? 같은 춘천에서 춘천으로 옮기자고 하는데도 이렇게 말이 많은 겁니다. 또 왜 그럴까요? 그리고 그 아파트 사업이요. 아파트 사업 지금 춘천에서 그 예정하고 있는 게 그래 많이 있어요. 그러면은 고은리에 있는 거 우리 도에서 주관하고 있는 데서는 아파트 사업이 잘 돼서 다른데 기존에 하려고 했던 것에 영향을 받으면은 그게 이렇게 이 사업 자체를 반려할 정도의 사유가 되는지
이거는 정말 우리 도민 여러분들께서 우리 여기 계시는 많은 의원님들께서 좀 판단을 해주시길 예. 바랍니다. 본 의원이 하고 싶은 말은요. 지역에서 다른 타 지역으로 움직일 때는 인구 유입 효과가 있지만 춘천시 안에서 동이 움직이거나 동에서 면으로 갈 때는 그 춘천시 내에서 움직일 때는 인구 유입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리고 경북이나 전남이나 충남 그 광역에서 지금 보시면 그 도에서 인구가 몇 명입니까? 경북의 인구가 몇 명입니까? 자, 25만이고요. 충남은 213만입니다. 강원도 인구 몇 명입니까? 150만 명입니다. 그럼 당연히 면적에서도 차이가 나야지 그렇게 절대적으로 놓고선 절대적으로 가치를 평가를 하시면 안 되죠. 상대 평가를 하셔야죠. 예. 자, 그 네, 좋은 다음 말씀. 번을 넘어갈게요. 저도 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 지사님, 답변 듣고 지사님, 넘어가세요. 거기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얘기를 하고요. 다른 지금 얘기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저의 답변을 그 내용을 지휘하거나 어떻게 지금 조정을 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 이 도의회 규칙에 따르면 없습니다. 그냥 제 답변을 들어주십시오. 자, 그렇게 지금 인구가 뭐 춘천시 인구가 늘지도 않는데 어떻게 아파트 사업을 하려고 하느냐 이런 취지로 그래 걱정하시는 마음은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어제 우리 존경하는 박대현 의원님이 얘기하셨을 때 우리 의원님 자리도 안 계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보니까 그때 이런 얘기 다 이미 했습니다. 영상으로 다 봤습니다. 춘천 네. 그러면 보셨을 거 아닙니까? 춘천시의 인구 그 계획이 어떻게 돼 있다고 했습니까? 2030년까지 네, 42만 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42만 명으로 되면 지금보다 12만 명이 5년 내에 늘 거로 춘천시가 예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자료를 근거로 근데 했을 지금 때 그거 좀 배치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근데 그 자료를 보면서 그 자료가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지사님? 춘천시에서 그렇게 아니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지사님이 판단을 하실 때는 그러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의원님 그 춘천시에 가서 말씀해 주세요. 그거는 저한테 묻지 마시고요. 본 의원도 춘천시의 네. 그 자료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자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10년간 춘천시가 인구가 전혀 늘질 않아요. 28만 명대에 계속 머물러 있거든요. 그 잘못된 자료를 토대로 해서 지금 이루어졌다라는 것도 사실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가서 우리 그 부분은 시장님께 오해를 안 잘 하셨으면 좀 얘기해 좋겠고요. 보십시오. 예. 예. 지금 보시면 공기업 평가원이요. 행정복합타운이 남부생활권 시가화 예정 용지를 초과화한다고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10년째 아까 말씀드렸지만 계속 28만 명대예요. 근데 이거는 42만 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의 평가서입니다. 그러면 28만 명 지금 10년 내내 그 정도 수준이니까 만약에 그 인구 숫자가 더 떨어진다고 한다면은 그 초과하는 그 평가가 더 올라가겠죠. 그러면 춘천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남부 생활권이라고 한다면 강촌이라든가 이런 지역들 남부 생활권에 다 포함이 되는 거거든요. 그 생활권 내에 개발을 해야 할 그런 용지들을 행정복합타운이 벌써 초과를 해서 많이 차지한다라는 거예요. 이제 답변해 그래서 주시겠습니까? 행정복합타운이 과도한 도시 개발이다 이런 우려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보시면 평가원도 지금 검토 보고서에서 우려된 의견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의원님, 제가 지금 똑같은 얘기를 한 네 번쯤 지금 하는 것 같은데요. 지금 의원님들마다 나와서 뭐 이 계획이 이런 문제가 있다 저런 문제가 있다 하는데 다 좋습니다. 뭐 그래서 반려당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이제 어떻게 우리가 다시 그걸 신청한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앞으로 신청 안 하실 네, 겁니까? 신청한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지금 행정복합타운 진행 안 하실 그런 겁니까? 상황인데 뭘 가지고 지난번에 그게 뭐가 어떻게 됐다 저떻게 됐다 하는 거를 이제 와서 그 얘기할 게 뭐가 있습니까?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을 하고 보완을 하시고 검토를 하셔야 되잖아요. 자, 사업을 제대로 진행하시려면 개선하고 보완하는 거요. 좋습니다. 그 말씀 주셨으니까. 그런 의지 있으시잖아요. 강원 그렇죠? 개발공사의 재무 구조가 문제가 있다고 한번 또 뭐 지적이 된 거 있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현물 출자, 토지 현물 출자를 했고 도의회에서 그거를 심의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거 가지고도 우리 집행부는 도의회 우리 의원님 여러분들로부터 따가운 비판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든지 이거를 살려보려고 꾸역꾸역 그 알토란 같은 토지들 모아가지고 거기다가 보내서 그때 어디였죠? 그 상임위에서 한참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반려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보완하려는 노력을 더 해야 된다. 저는 잘 이해가 되지 않고요. 그렇게 하려면 보완 요청을 했어야죠. 보완 요청을. 저는 정말 보완 요청이 여기까지만 전혀 없었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완 요청이 전혀 없었습니까? 의원님, 마지막에 반려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반려가 돼서 어쨌든 그 다음에는 반려가 된 후에 다시 진행을 하실 의향이 없으시다라는 거예요? 행정복합다운 추후에는 지금은 그러시겠지만 답변. 행정복합다운 나중에 추후에 진행하시겠죠. 그럼 또 보완이 이루어져야 될 거고요. 제가 현재 상태에 우리의 입장을 밝힌 적이 있습니다. 춘천시의 입장 변화가 없기 때문에 행정복합타운에 대해서는 이번에 신청하지 않겠다. 다만 도청 이전에 대해서는 시에서 반대하지 않겠다고 하므로 그 말을 믿고 이번에 5번째 교통영향평가 신청을 합니다.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의원님? 진행이 잘 되시길 저도 바라고 있습니다. 춘천시와 도가 잘 소통이 되길 바랍니다. 9번 보겠습니다. 지금 행복타운 신도시의 공동화를 지금 평가서에서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무엇이냐면 그 행정복합타운 안에서도 4,700세대의 아파트 세대가 들어서면 사실은 그 안에서 공동화가 이루어질 거라는 거는 본 의원은 좀 생각을 못했던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 안에서 부분적으로 공동화 현상이 우려가 된다. 이런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대책을 세우셔야 될 거고요. 세우셔야 될 겁니다. 행정복합타운을 추후에도 계속 추진을 하신다면요. 시간이 자꾸 가서 제가 기조 실장님도 모시고 좀 질문을 드려야 돼서 다음 장 10번 볼게요. 이거는 좀 짚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춘천시의 하수 처리 용량이 일일 최대 용량이 15만 톤인데요. 현재 사용량이 14만 7천 톤입니다. 여유는 3천 톤입니다. 근데 행정복합타운 아시지만 관공서, 4,700세대의 아파트 등등등 상업지구 이런 것들 다 들어오게 됐을 때 8천 톤을 상회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현재 하수 처리 용량으로는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10,000톤 정도를 좀 더 확보할 수 있는 지금 지역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다고 하더라도 벌써 다 그 하수 처리 용량을 사용할 곳들이 정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행정복합타운은 거기에 해당이 되지 않는답니다. 그러면 8,000톤을 상회하는 이 부분을 어떻게 커버를 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춘천시도 고민을 할 수밖에 없고 도나 강원개발공사에서도 당연히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아까 다음 장 한번 볼게요. 다음 장이요. 예. 이거 지금 좀 보여드리고 싶어요. 행정복합타운 손익 아까 626억 이 얘기하셨는데 강원개발공사가 평가원에 제출을 했을 당시에는 상하수도를 그 비용 예산을 173억 원을 추계한 겁니다. 근데 춘천시에서 요구하는 금액하고는 다른 거예요. 추계한 금액하고는요. 800억 원이 넘게 차이가 납니다. 859억. 근데 이것도 다 지금 78%를 반영했을 때 859억이 더 늘으면 지금 1,000억이 넘어가거든요. 그러면 행정복합타운의 손익은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적자가. 그리고 춘천시 요구액을 더 반영을 다 한다. 그럼 300억이 더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손익이 마이너스 533억이 됩니다. 그러면 이 타당성 이거 평가 받으신 거 적합으로 나온 거
이 상하수도위만 가지고도 신뢰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제 하수에 관한 문제까지 나오는데요. 저거는 제대로 된 평가와 검증을 나중에 우리 도에서 하게 됩니다. 환경 영향 평가의 일환입니다. 저게 바로 수질 환경. 거기서 지난번에 우리가 특별법으로 가져온 그 환경 영향 평가권을 우리가 직접 하기 때문에 그 추후에 어떤 미진한 부분 없도록 우리가 다 나중에 그거를 아주 제대로 검증할 수 있는 절차가 다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그럼 공동으로 비용 검증에 대해 세세하게 대처하실 거죠? 네,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시간 지금 또 배분을 위해서 지사님께는 질문 여기서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네. 예. 예. 다음 이희열 기획조정실장님 모시겠습니다. 네. 네, 교전시장 이혜리입니다. 네. 기조실장님, 그 다음 장 한번 볼게요. 행정복합타운을 얘기할 때 연관지어서 생각되는 이제 사업들이 한번 같이 모아봤습니다. 5가지를 한번 모아봤을 때 행정복합타운 9천억, 도천 신축하는데 5천억, 그리고 우회도로 건설해야 되죠. 네, 우회도로는 뭐 저기 어차피 국비 사업으로 진행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예, 그러면 3천억 정도 예상합니다. 그리고 어쨌든 우두동 개발 이거 또 공채 발행하는 거 이런 것들도 생각하시잖아요. 그럼 우두동 개발 사업도 사실은 지금 이제 미흡 판정돼서 좀 어려워졌는데 우두동 제가 개발은 서면 그렇게 지방채 아니 공사채를 네네. 발행할 필요 정도 없습니다. 네, 예. 그렇습니까? 네네. 그러면 어쨌든 우두동 개발에 대해서 서면 질문 요청했을 때 그 개발에 대한 그 사업비를 3천억 정도 얘기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청사는 아직 개발 계획이 명확하게 세워져 있지 않아서 네, 한 2천 우두동 개발 한 2,600억 정도 사업. 예. 그래도 어쨌든 이제 이렇게 좀 합쳐보면 4가지 사업만 하더라도 이제 2조에 달하는 그런 금액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 예산 비용이 나옵니다. 여기 플러스 알파죠. 구청사는 아직 재원이 계획이 안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게 또 이제 더해지게 되면 더 넘어가는 그런 금액을 얘기가 이제 나오게 될 텐데 다음 장 한번 볼게요. 신청사 기금 적립 현황에 대한 도정 질문을 2023년 3월에 했을 때 그때 당시의 기조실장님의 영상 답변 한번 좀 보겠습니다. 현재 강원도가 도청 신축 기금을 적립을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예. 매년 얼마씩이고 현재까지 얼마가 적립돼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 올해 이제 큰 규모 600억 처음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저희가 앞으로 28년까지 해마다 이제 600억 이상의 금액을 적립해 나가려고 합니다. 네. 다음 장 보겠습니다. 해마다 600억 이상 조성하신다고 그랬거든요. 그 약속 지켜지고 있습니까? 현재까지? 보기에는 아닌 것 같거든요. 네. 어떻습니까? 사실 신청사 적립 기금의 문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청사를 짓는다는 게 2022년에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구체적인 계획이 시작이 됐지만 사실은 과거부터 이미 2022년 그 이전 도정에서도 이제 춘천을 옮기겠다는 계획을 세웠어요. 사실 청사 짓는데 한 5천억이 들어가면 사실은 미리부터 기금 적립이 돼 왔어야 되는데 결국 이제 2022년부터 갑자기 이제 본격화되면서 저희가 기금 적립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2022년 이후에 저희가 도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국가의 재정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공사 초기 단계에서 예정했던 만큼 매년 600억씩은 적립하지 못하지만 일단은 꼭 필요한 기금만큼은 적립해서 활용하고 있고요. 나중에 본격적으로 공사가 시작이 되면 그때가 되면 저희가 기금을
필요한 기금을 적립해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어쨌든 도정 질문은 굉장히 심도 있게 준비를 하고 도민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을 여쭤보는 건데 그 당시에 말했던 것이 지금에 와서는 전혀 다른 결과 이렇게 보이는 게 좀 약간 허탈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답변을 원했던 의원의 입장에서는요. 지금 25년 현재 그럼 총 적립돼 있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제가 지금 정확한 금액 저희가 지금까지 한 900억 정도 900억대 지금 기금을 적립해서 저희가 공사 활용하고 올 연말 되면 한 100억대 미만의 잔급 기금이 남을 계획입니다. 그러면은 25년 이후부터 이렇게 물결 표시돼 있죠. 4,427억을 조성을 해서 합계 4,995억 이렇게 맞추셨어요. 네. 25년부터 언제까지를 얘기하는 겁니까? 25년부터 29년까지. 그러면 그 25년부터 5년간 4,427억 기금 적립할 수 있습니까? 가능합니까? 예, 1년에 600억 하는 것도 지금 지키지 못해 오셨는데 필요하면 여러 가지 재정 동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필요하면 어떤 재정 동원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럼 뭐 저희가 뭐 지방채를 필요하면 지방채를 발행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상임위에서 철저하게 계속 좀 검증을 해 주실 것으로 믿고 다음 질문으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장 보여주십시오. 지금 도 재정 상황 우려에 대해서 본 의원이 이제 여쭤봤을 때 행정복합타운 사업자는 강원개발공사고 현물 출자에 의해서 공사체 발행하고 선 분양을 통해서 분양대금 수입으로 사업비를 조달한다. 현물 투자 외에 도 재정이 직접 투입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도의 입장에선 재정 악화 우려가 없음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이거 만약에 그 강원개발공사 보증 쓰실 거 아니에요, 도가? 재정 악화 우려가 전혀 없는 거 맞습니까? 저희 보증 쓰는 사업이 아니고요. 저희가 출자위에서 강계홍이 직접 하는 사업입니다. 아니 어쨌든 재정 악화 우려가 전혀 없다라는 저 답변이 명확하냐는 거죠. 지금 도 재정 상황에 대해서 여쭤봤으니까 지금 강계공 스스로 출자한 거와 분양한 수입으로 모든 공사를 진행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문자 그대로 거기에 따른 도의 추가적인 재정을 요청하지 않는 지금 사업 구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좀 우려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본 의원이 볼 때는 좀 많아서 우회 도로 부분도 한번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보여주세요. 영상인데요. 이것도 또 그 당시에 도정질문할 때 우회 도로에 대해서 이제 기조실장님도 지금 국비로 확보한다 이런 말씀 하셨거든요. 그 당시에도 똑같은 얘기를 하셨어요.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대체 우회 도로도 지금 거론이 되고 있는데. 네. 예, 그 비용 이제 3천억 원 정도로 네, 전액 알고 국비 있습니다. 사업입니다. 예, 예. 그러면 만약에 그 도로 사업이 국토교통부 계획에 미반영이 된다. 그럴 경우에는 강원도청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당연히 반영되게 해야죠. 자신 있으십니까? 네. 반영되게 해야죠. 이렇게 하셨어요. 근데 아직도 지금 반영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고 다음 장을 보면은요. 우회도로 건설에 대해서 이제 도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물었을 때 반영을 위해서 지속적인 건의 예정이다 이러셨어요. 근데 현재 6차 국도 국지도 건설 계획 그 연구 용역 지금 발주돼서 이제 입찰 공고 났죠. 네. 거기 연구 용역 대상에 이 도로가 사업 안에 안 들어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반영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건의 예정이라는 겁니까? 6차에도 반영 거의 불가능한 거 일단은 아니에요? 저희 그 지금 춘천시랑 협의된 제안서 통해서 추진이 돼야 국토부도 적극적으로 반영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 지사님께서 오늘 또 국토부 장관 만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건의할 예정입니다. 네. 그러면 어쨌든 6차에서 또 불가능해지는 거죠. 연구 용역 대상에 없으면은 그 결과 가지고 예타 신청하는 거잖아요. 예타 절차 밟는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네. 최대한 노력을 한다라고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 되죠. 노력은 누구나 다 합니다. 그 노력을 어떻게 하실 건데요? 6차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셔서 반영하실 수 있습니까? 가능합니까? 네,
아니 그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선후가 지금 바뀐 문제인데요. 지금 사실은 계획에 대해서 지금 추천시가 저런 상황에서 갑자기 지금 그 우회도로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는 좀 제가 그 사실은 아니 일단은 이게 돼야 지금 국토부도 지금 같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데 이걸 안 해준 상태에서 저희 보고 가서 빨리 답을 받아오라는 얘기가 선후가 안 맞은 얘기가 아닙니까? 어쨌든 도에서도 23년 그때부터 해가지고 국비 확보한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럼 근데 어쨌든 저거는 국가가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인데 지금 저 사업은 행정 복합타운 사업이 전제가 된 사업 아닌가요? 그러니까 제가 묻고 싶은 건 네. 국비가 100% 확보가 되면 좋은데 아무리 노력을 해도 혹시나 안 될 수 있잖아요. 모든 게 100%라는 확률은 없잖아요. 근데 그거는 의원님이 도와주셔야지 저희 보고 지금 당장 그거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라고 하면 사실 현 단계에서 지금 국토부가 지금 네. 그러니 네, 그런 만약에 그렇지 못했을 때 B 플랜 이래서 어떻게 이 도비로 하든 아니면 도와 시가 같이 협의를 해서 예산을 들여서 하든 뭐 이런 방안도 뭔가 생각하는 게 있냐 네, 그거는 이런 것도 궁금한 그거는 뭐 겁니다. 대규모 재정이 투입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직까지 지금 일단은 좀 국가 계획 반영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예. 우회도로가 없으면은 교통 지옥이 될 거는 이제 불보듯 뻔하기 때문에 검토 잘 하시고 춘천시하고 그러면 협의가 잘 돼야 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럴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기조실장님 답변 여기서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복합타운에 관련된 질문은 여기서 좀 마치고요. 다음 질문을 좀 한번 해볼까 합니다. 행정부지사님 자리로 좀 모시겠습니다. 예, 행정부지사 유어중점입니다. 예, 부사님, 그 22년 당시에 그 육동한 시장님하고 이제 지사님하고 같이 발표하실 때 육동한 시장께서 캠프 페이지 개발 방향을 발표한 영상이 있어서 그 영상을 19번입니다. 보겠습니다. 시장님께서 구 캠프페이지 부지 활용안에 대해 설명하시겠습니다. 이 보라색 부분이 아까 얘기한 대로 컨텐츠나 IT, 데이터 등 첨단 지식 R&D가 주적으로 이룰 그런 첨단 지식 산업 공간으로 만들고요. 마지막으로는 네, 첨단 지식 산업 공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도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네네. 그 지금 보면은 도가 지금 시와 함께 합의를 해서 이런 발표가 이루어진 건데 그런데 캠프 페이지 내에 도시재생 혁신지구 신청을 할 때 이제 이 부분을 넣는 것에 대해서 왜 그렇게 계속 반대를 한 건지 가장 큰 이유가 뭔지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도민들께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 당시 발표할 때는 그 춘천시가 이제 그 춘천시 구상을 밝힌 거고, 그 이후에 이제 실제로 여기에 이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춘천시가 이제 그 국토부 사업 공모할 때는 법에서 정한 절차를 따라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우리 그 최상위 계획인 저희가 이제 주한미군 반환 공여구역이거든요. 저가 공원으로 돼 있는데 그거를 공원을 바꾸는 그 절차하고 그다음에 도시 기본계획도 바꿔야 됩니다.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황에서 24년도에 그렇게 사업 신청이 돼서 미신청이 됐고 네. 올해 같은 경우도 그와 관련된 협의가 충분하지 못했다. 예,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혁신지구 사업에 대해서 시와 잘 협치해 나가실 의지가 있으신지 그 부분을 좀 여쭙고 싶습니다. 네, 그 지난 5월 지난 이제 그 국토부가 조건부 결정을 했습니다. 그 조건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도가 주장했던 상위계획 변경이 필요하고 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변경이 필요하다. 그리고 시민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못했다. 이제 그 의견을 반영해서 그 조건을 했기 때문에 저희는 그 조건에 따라서 춘천 시민들의 의사를 충분히 확인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토교통부 선정에 대해서 수용하겠다는 이제 도가 결정을 하신 거잖아요. 네, 국토부 예. 결정에는 존중을 하고요. 저희가 그동안에 그 요청했던 사안에 대해서 국토부가 명확하게 그 조건으로 해서 결정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예. 저 도의원이자 춘천 출신이기 때문에 또 춘천 시민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뭐 과거에 서로 좀 이렇게 의견이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고 하더라도 어쨌든 미래를 좀 내다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래에 관한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요. 다음 장 한번 보여주세요. 지금 청년들이 굉장히 그 지역을 떠나고 있습니다. 목소리가 한결같이 똑같죠. 일자리거든요. 그것도 이제 양질의 일자리. 그런데 지금 이제 춘천의 입장 같은 경우에는 아시지만 여러 가지 이제 그 문제점이 있습니다. 상수원 그 보호구역이라든가 자연환경 보전구역이라든가 수변구역이라든가 물환경 규제를 좀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업을 유치하는 게 쉽지 않은데 영상 산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네, 영상산업도 올해 그 매출액이 한 1조 정도 되고 앞으로도 그 산업 자체는 전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청년들이 아무래도 영상 쪽에도 관심이 많고 그리고 어쨌든 첨단 지식 산업이기도 하고 또 AI 시대에는 또 폭발적인 성장이 가능하다. 본 의원은 그렇게 판단을 하는데 부지사님도 같은 의견이십니까? 네, 그 산업 자체에 대해서는 그렇지만은 요 캠프 페이지에 요 그 산업을 유치하는 거의 문제는 춘천 시민들의 의사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다음 장 잠깐 좀 보겠습니다. 예, 본 의원이 좀 제안을 하고 싶은 부분이에요. 춘천을 좀 어쨌든 그 안에 도시재생혁신지구 안에 이러한 첨단 지식 산업이 들어간다고 하면은 그것을 좀 인프라화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영상 인재도 좀 육성을 하고요. 그럼 젊은 층의 어떤 유입이라든가 유지 이런 부분에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것을 뭐 도에서만 그리고 교육청에서만 아니면 시에서만 이렇게 단독적으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뭐 전문가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 공공기관들이 같이 협력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의 제안에 대해서 부지사님은 어떤 의견이신지 간단하게 좀 답변 듣겠습니다. 네, 그 영상 산업이 우리 도에 성공할 것인가 여부는 뭐 이렇게 보는 시각에 따라서 갈릴 수가 있는데 요 캠프 페이지에 요 영상 산업 유치하는 문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청회랄지 이런 춘천 시민들의 의사를 확인해서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쨌든 도와 시가 함께 협력을 잘 해 나가셔야 되기 때문에 성공 방정식 이러한 프로젝트를 한번 잘 완성해 보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좀 전달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 답변을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행정복합타운 캠프 페이지의 도시재생혁신지구 사업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도지사께서도 춘천시장께서도 그 입장에서 현명한 행정적인 판단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을 겁니다. 행정복합타운과 도시재생혁신지구 사업 속에서 도지사님과 춘천시장님은 하나의 운명 공동체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 도정질문을 통해서 내재된 문제들에 대해서 숙고하는 시간이 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도와 시가 머리를 맞대고 제안된 3자 실무 협의체를 통해서 합의점 모색과 성공 방정식을 완성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리며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